물권법에서 제일 사실은 중요한 파트는 소유권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물권법은 소유권 중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출제 경향이에요. 과거에는 소유권이 평균 3문제, 많이 나올 땐 4문제까지 나왔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최근은 연속 4년간 2문제씩 나왔어. 참 이게 이제 우리 그 중개민법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편중되게 나왔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소유권 공부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다고 더 내진 않아. 2문제. 이나 배우면 저당권도 배울 게 많아요. 옛날 유치권 1문제 나오고 저당권 3문제 나왔어. 지금은 유치권도 2문제, 저당권 2문제. 똑같아.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단원별로 출제 비용 거의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고 공부할 게 많다고 집중 더 많이 내고. 그렇게 따지자면 대리 파트는 적어도 3문제 이상 내야 돼. 공부를 많기 때문에. 근데 대리도 맨날 2문제. 103조, 104조 법령에도 2문제. 똑같아. 무효도 2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써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짧은 시간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소유권에서는 어디가 빠진 적이 없냐. 공동소유가 빠진 적이 없어요. 일단 공동소유 하나는 고정. 그리고 의외로 상린관계가 많이 나와요. 오히려 취득시효는 나왔다 안 나왔다 요즘. 오히려. 가장 공부량이 많고 어려운 취득시효는 오히려 고정선임은 아니야. 최근은. 오히려 상린관계 잘 나오는데, 자, 상린관계에서 2가지 정리할 거예요. 통행권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고, 저번에 정리 못한 경계에 관한 얘기 좀 볼 거야. 이 통행권이 가까다 빠지면 경계 얘기가 나와요. 일단 직접 어딜 피시냐. 나올 거부터 먼저. 저희 교재에서 의외로 통행권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오는 파트가 309쪽에 있는 경계 얘기예요. 경계. 자, 경계 얘기 볼게요. 이웃끼리 분쟁이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길문제. 이 길문제 때문에 살인사건 나아주 그냥. 그만큼 이 길문제도 굉장히 큰 이웃끼리 큰 분쟁이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경계 분쟁이 솔솔찮게 벌어져요. 이웃끼리 경계 때문에. 자, 경계 얘기 볼게요. 자, 정리할 건데 309쪽에. 자, 경계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경계라 부르는데, 내가 굳이 한자 쓸 이유가 없다. 그럼 봅시다. 경계. 우리가 상각에서 말하는 경계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볼 때 경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논뚝, 밭뚝, 철조망,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게 담벼락, 이걸 경계라 부르는 거지. 지적법 배울 때 지적 측량 수령하는 법률, 여러분들 공식법 배울 때 그 말하는 도면상의 이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법 배울 때 경계라 뭐 경계예요? 눈에 보이는 게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 이미 등록된 선이 경계지 거기서는.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눈에 보이는 게 경계지 지적도 이미 등록된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웃에 쌓여 있는 담장, 때에 따라 논뚝, 어떤 논뚝, 밭뚝, 나무 한 그루, 바위돌 하나, 바위돌 이런 것도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아버지께서 성묘를 가시면 산을 쳐다보고 저 소나무 하나 있지, 저부터 오른쪽 우리 땅이고 왼쪽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럼 소나무 한 그루가 경계가 되는 거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라고 하지만 외벽이죠, 외벽. 건물의 외벽이 이웃 간에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것도. 자, 여기가 구시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건물이 있다. 사람들이 항상 여기를 네 땅과 내 땅 경계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의 일부가 이웃끼리 경계될 수 있는 거야. 건물의 일부도 경계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겠다. 다 기출지문들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경계는 인지 소유자의 경계는 논뚝, 밭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경계는 인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웃 쌓여 있는 논뚝, 밭뚝, 담벼락은 잘 모를 때 공유로 추정한다. 경계는 공유로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경계는 공유로 추정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잖아요. 그렇지만 담벼락 쪼개 절반으로, 논뚝 쪼개 절반으로.
공유는 공유지만 경계는 공유 취소하지만 불알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경계표 설치 비용이에요. 설치 비용. 장마 때 담장이 무너졌어요. 장마 때 이웃권이 논둑이 터졌어요. 그럼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계표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설치 비용은 인지 소유자가 어떻게 부담한다? 반씩. 반씩. 이 법조문에 반씩이라고 해요. 반씩. 반씩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부담하는 거예요.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담장이 쓰러지면 반씩 내서 싸라는 거야. 다시 이웃끼리. 그런데 경계 측량 비용은 이웃이 쌈 났어요. 어디가 네 땅이 내 땅인지 한번 측량해보자. 이런 측량 무슨 측량한다 그래요? 측량 배웠잖아요. 네 땅이 어디까지 내 땅이 어디까지 측량해보자. 빨간 깃발 꽂아보자. 이런 측량을요. 경계 보건 측량. 안 배웠나? 경계 보건 측량. 경계 보건 측량은 몇 분의 1 축척으로 측량하나? 몇 분의 1 축척이라는 게 축척. 오, 과감하셔. 막 대답했어. 몰라요, 그거는. 현 축척이 아니라 그 경계를 등록할 당시에 축척으로 측량하는 거야. 예전엔 여기가 500분의 지역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 경계를 등록할 때 축척으로 측량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몇 분의, 얼마로 축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등록할 당시에 축척으로 측량한다. 축척으로. 경계 보건 측량한다. 경계 측량. 측량비용이 나와요. 측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죠? 측량비용은 면적 비율로. 반씩이 아니에요.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 그러면 서로 분쟁이 벌어졌는데 측량비용이 60만 원이 나왔어요. 60만 원 나왔는데 이쪽이 뭐 400평, 이쪽 200평이라면 60만 원 어떻게 내요? 40만 원, 20만 원.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참 시험장 갔다 오면 별일이 다 생겨. 하여튼 내가 뭐 7회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시험장 갔다 오시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시험장만 가면 무슨 귀신에 또 홀린 것 같아. 정신이 백지가 하얗대. 응? 이거 바꿔라. 아무것도 아닌데. 경계 측량 비용은 평등하게, 설치 비용은 면적 비율로. 이거 바꿔놓는다고 이거를. 맨날 오케바리래. 맨날 듣던 얘기.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 비용. 살짝 바꿔버려 이거를. 별일이 다 생겨.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시험장만 가면.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뭐냐. 이렇게 부담한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라라. 관습이 우선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동네에는 관습이 있어. 관습에 따라 부담하는 거야. 관습이 없을 때만 이렇게 부담하는 거야. 뭐가 우선한다? 법에 규정있지만 관습이 우선한다. 요거 조심하고. 자, 네 번째는 경계로부터 이 거리 제한이 있어요. 경계로부터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거리 제한 규정. 경계선 상에서 뭘 할 때는 몇 미터 뛰라는 거야. 이 이웃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242조. 그거 하나만 별표쳤어요. 다른 거는 다 죽은 조문이야. 써먹지 않는 조문이야, 법조문. 그렇지만 요거는 살아있는 조문, 242조. 경계선상에서 건물이 질러 아래 건축물. 이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건물 칠 때는 여기가 저 갑의 땅이고 여기가 을의 땅이라 그러면 을이 건물 질 때는 얼마 뛰어라? 경계로부터 반 미터. 0.5m 뛰어라. 뛰고 져라. 얘를 위해서. 이 건축 거리 제한인데. 그런데 만일 이 거리 제한을 위반하면 얘가 건물 짓는데 딱 줄자고 재봤더니 50cm 안 뛰었어. 40cm밖에 안 뛰었어. 0.4m밖에 안 뛰었어. 10cm를 들뛴 거야. 그러면 거리 제한 위반한 부분에 얘가 쫓아가서 야, 너 10cm 때려보셔. 위반한 부분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없다는 얘기는 또 언제 들은 얘기야, 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거리자 위반한 부분을 철거해달라.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위반한 부분에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두 번째. 그런데 거래자 위반했어. 이미 거래자 위반했지만 건물 착공 후, 공사 착공이죠. 이미 건물 공사 착공 후 얼마 지났거나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거나 5월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이 준공됐어요. 건축물이 완성됐어. 준공됐어요. 근데 재봤더니 이거 안 뛴 거야. 10cm 안 뛴 거, 더 안 뛴 거야. 40cm밖에 안 뛰었어. 침해했어. 그럼 그렇지만 이미 1년이 지났거나 건물 준공된 데는 이때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고 이때는 손해배상만 물어라. 이거는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그런데 이게 법조문이야.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질 때는 경계선상에서 반 미터 뛰어라. 영장 뛴다면 쳐라. 근데 이 거리 제한 뛰라는 것은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한다. 관습에 따라 뛰라는 거야. 관습이 없을 때만 반 미터 뛰라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나머지 전문들은 내가 뭐 240조 뭐 거기 244조 왜 필요 없다 그러냐. 이건 판례가 안 나와. 왜 판례가 안 나오냐 보세요. 지하실을 팔 때는 경계로 지하실을 팔 때는 깊이의 반을 떼어줘라. 예를 들면 이런 거 팔 때 민법에 따라 이제 못 파요. 건축법 규정 적용받아야 돼. 건축법. 내 마음대로 깊이의 반만 띄면 지하실 축조하고 땅 파는 거 아니잖아. 다 이제 건축법에 따라 규정되지 이제 여기 규정되지 않아. 근데 민법 제정하던 58년 2월 20일 날은 건축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라도 해야 됐는데 지금 이제 건축법에 제정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건축법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은 아직도 민법 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뭐 경계선상 나무까지 나무뿌리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요. 그래요. 나 이거 왜 했는지 몰라. 뭐 백사 이항복인가? 응? 나무까지가 자 가베토지에서 이걸 냈어요. 이거를 낸지 한 7년 된 거 같아. 6, 7년. 나무까지가 경계를 넘어섰어. 나무까지를 수지라 불러. 수지가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을은 가봐조차도 어떻게 돼요? 나무까지가 경계를 넘어섰어. 우리 땅을 넘어섰어. 나무까지가. 그 넘어서면요. 일단 제거를 청구해야 돼요. 값이 잘라주세요. 여기. 경계 없는 건 잘라달라. 제거를 청구한 후에 청구했는데 제거를 안 하는 거야. 잘라달라 그랬어 분명히. 근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청구한 후에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일단 청구를 먼저 해야 돼. 이때 임의로 이제 제거할 수 있어. 청구한 다음에 제거해야 돼. 그래 제거하지 않으면. 근데 나무뿌리. 이 나무뿌리를 목공이라 불러요. 웃을 일이 아니지 지금. 언제는 이게 중요한 문제. 언제는. 때는 바야흐로 60년, 58년은. 우리 농사 짓는 민족이야. 밭둑에 나무가 호두나무, 밤나무가 줄비해버리면 한쪽이 그늘져갖고 농작물이 재배가 안 돼. 나무까지 잘라달라. 큰 나무 밑에는 뿌리가 뻗어 들어와서 농작물 재배를 못해. 나무 뿌리 자른다. 이게 쌈이 날 일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요. 옆집 전화했어. 니네 정원수가 우리 담장을 넘어섰어. 담장 넘어서는 그 나일락 꽃나무야. 감나무 잘라. 막 땅을 정원을 막 팠더니 나무 뿌리가 막 들어와 있어. 나무 뿌리 제거한다. 싸울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법은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제거드렸더니 야, 왜 트집 자꾸 그러니? 나무까지가 니네 좀 넘어간 게 뭐리 불편하다 그러니? 햇빛깔이잖아. 그리고 낙엽 떨어지잖아. 낙엽. 맨날 가서 낙엽 쓸어 그랬어요. 못해 그랬어. 쌈 났어. 소송을 내버렸어. 옆집에서. 판사님, 나무까지가 경계를 넘어서서 제거를 청구했는데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거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 들어갔던 판사 제거하래요? 제거하지 말래요? 소설 기각시켜버렸어. 제거하지 말래. 왜요? 이유는 이게 권리남용이야. 네가 나무까지 자르면서 남는 이익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는 상대를 해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야. 너. 응? 상대를 괴롭히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야. 이게 권리남용이야. 농사짓는 땅에서야 그럴 만한 이익이 있지만 도시 사는 사람들이 나무까지가 좀 담장 넘었다. 이 불이 이렇게 뭐가 있다. 낙엽 떨어지는 거? 이거는 핑계가 걸리는 그걸 임미시온이라 불러요. 그거를 시카네라 불러요. 시카네. 현대사회에서 제일 재판이 중요한 시카네라 불러요. 시카네. 시카린이 아니야. 시카네. 이게 가해 요소가 있다는 거야. 상대 해치겠다는 마음속에 가해 요소가 있다는 거야.
너에게 남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있다면 권리 남용이 돼버려. 남용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소송이야. 지금 들어가면 목근이 나무 뿌리가 경과를 넣었으면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이때는 그냥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이렇게요. 나무까지는 청구, 나무 뿌리는 청구 없이 제거 잘라버릴 수 있어. 이렇게요. 농사진 땅에서. 그런데 이양이야. 이양이 있어.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이 나무까지 이 나무 뿌리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거 때문에 싸움 났어. 야, 자른 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또 왜 달래니? 그랬더니 뗄감 세게 아궁이 불 떼게. 야, 인간 내가 잘랐으니까 내가 불 떼야지. 이게 나무로 따지면 한 2짐은 돼, 2짐. 이틀은 떼겠어, 이틀은. 싸움 났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소유권은? 1번, 자른 건 돌려줘야 되는 거야, 내가 갑한테. 아니다. 2번, 자른 을이 그냥 불 뗄 수 있다. 을 거다. 갑과 을 거예요. 을 거예요. 이게 다 규정돼 있어. 58년 된 중요한 얘기야, 이게. 그땐 뗄감이 돈이야. 나무 짐, 한 짐 살려면 그 하루 일당 줘야 돼. 나무 2짐 살려면. 지금이야? 서로 가져가라 그래, 지금.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야, 이거. 잘못하면, 제거 비용 좀 뭐지? 버리는 비용 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지금 그게 다 있어. 제거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한다. 참 재밌어. 그래요. 그래서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써야 되는 거야. 아주 사회생활 때. 관습유선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2가지는 기억하시고. 자, 앞으로 넘어오세요. 이거 은근히 재밌지 않나? 재밌다는 말은 동의는 절대 안 해. 그래요. 303페이지 봐보세요. 303쪽에 보면 그 3번에 뭐 수도 시설권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218조 거기 있네. 이웃끼리 수도 시설권. 보세요. 1항에 토지 소유자는 303페이지야.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이용할 때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며 시설해야 되며 그래서 뭐 손해는 보상해야 된다. 이 법조문, 이게 상인관계, 이웃끼리 수도관, 가스관, 전선 깔 때 남의 땅 밑으로 뭐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던 58년도에는 전기사업법, 수도 이런 특별법이 없어요. 지금 가스관 묻고 전선 깔 때 옆집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아, 법에 따라서 공익이나 법에 따라서 깔리고 하는 거지. 내가 옆집 사람한테 네 땅부터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싸울 일이 아니야. 특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법이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웃끼리 쌈나는 거야. 지금은 다 특별법이 제정돼서 다 필요 없는 법조문들이야. 이런 법조문들을 사문화됐다, 사문화. 쓰지 않는 법조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상인관계는 사문화된 법조문들이 엄청 많아. 용수, 배수, 인수, 저수, 유수, 승수. 이게 다 뭐요? 물이야, 물. 물 육형제가 있어, 물 육형제. 걔는 육형제, 김승수, 김배수, 김인수, 김저수, 김유수. 아주 형제도 많아요. 아, 농사 질 때 이게 때문에 쌈 났지만, 현대사에서 이게 때문에 왜 쌈이 나? 다 필요 없는 법조문들이야. 이것도 필요 없는 법조문이야. 수도시설법이니 가스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시설하지, 이렇게 싸우면서 남 땅부터 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살아있는 게 있어, 거기서도. 인지 사용 청구권. 요거 별표 하나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 이것도 별표 하나 쳐야 돼요. 혹시나 싶어. 다 보는 거야, 아니죠? 조금씩. 치지만 알면 되니까. 살아있는 법조문이다. 이웃끼리 써야 되는 법조문이다. 자, 216제 보면 인지사용청권 명했어요. 자, 법조문 읽어보면 경계선상에서, 이웃에서, 이게 경계. 자, 이게 경계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야. 근데 을이 경계선상에서 건물을 짓거나 건축물 축조하거나 경계를 설치하는데 이웃 토지, 얘네 땅을 쓰지 않고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해. 여기 막힌 땅이야. 막힌 땅인데 네미콘이 못 들어와. 네미콘이. 여기 길은 있는데 조그만 길이라 못 들어와. 여기 마침 공지야. 여기 큰 길인데. 그러면 건물을 축조하거나 겸 설치하는데 공사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지나치 경계 많이 들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이만큼만 좀 보름만 씁시다.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승낙 얻어야 돼. 근데 이웃 사람이 승낙하면요.
얘 쓰세요라고 이 사람 승낙하면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다만 승낙 썼다면 보상하라. 사용료는 내줘야 되는 거야. 사용료는. 근데 이웃 사람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땅에 바람짝도 밟지 말래. 네 사정이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펜슬 쳐버렸어. 펜슬 탁 쳐버렸어. 그래서 압정 뿌려버렸어. 압정 뿌려버렸어. 이런 애, 얘가 이런 애야. 승낙치 않아. 승낙치 않는다면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냐? 판례가 다 있어요. 판례가 이웃 토지가 그냥 토지일 때는, 그냥 토지라는 얘기는 나대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일 때는 이웃을 승낙치 않는다면 소송 내서 판결 받아서 판결로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사님 이러저러해서 얘네 땅을 쓰지 않고는 공사 불가능한데 승낙치 않으면 쓰라는 판결 갑니다. 써! 그게 나오면요. 판결 걸어놓고 판결 받아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해야 되는 이웃 토지가 주거용 토지야, 주거용 토지일 때는. 이게 주거용이라는 것은 뭐 정원, 마당 또는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주거용이야. 주거용일 때는 이웃을 승낙지 않는다면 판결 받아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없다.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없어요, 이거는. 승낙 없이는 절대 안 돼.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런 다음에 217조 볼까요?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웃끼리 저는요, 217조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사실은요. 이게. 217조가 너무 중요해졌어. 길 문제다 하면 난 이게 중요하다 봐. 상위가 30개 법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세 조만 골라봐. 난 이게 꼽힌다고 봐. 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방해 금지.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1번에 열기체, 먼지, 매연, 악취, 폐수,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거 밑줄. 유사한 거. 이에 유사한 것을 뭐라 부르냐. 불가량물에 불러. 불가량물. 법률 용어에 불가량물. 한자 쓰자면 불가량물. 눈에는 보이지 않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웃한테 고통 주는 거 있어요. 자, 뭘까요? 방사선. 요즘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 공장의 방사선. 때에 따라서는 요즘 뭐 많이 문제되는 게 뭐야? 포름알데히드라는 뭐 접착 성분 이런 거.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뭐 요즘 말하는 포름, 뭐 알데히드라는 뭐 이런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 방해는 금지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생활 방해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했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다. 2항에 이웃 거주자는 이런 생활 방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이를 인용하는 의무가 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영국, 미국 사람들 뭐라 부르냐. 이것을 안원방해라 부르요. 안면방해가 아니에요. 안원방해라 불러요. 독일 사람들은 임미시온이라 불러요. 임미시온. 우리 원어도 좀 씁시다. 임미시온. 일본 애들은 뭐라 불러요? 일본 애들은. 우리가 일본말을 써서 이걸 불러요. 공해라 불러. 공해 일으켰다. 일본에 만든 용어예요. 공해. 이웃에서 공해 문제, 소음공해, 아래층 쿵쿵 뛰는 문제 난리 났잖아요 요즘. 먼지, 공사는 맨날 먼지가 너무 나요 이렇게요. 석탄 공장에서 편서풍을 하면 석탄가루가 막 날려요 지금. 난리 났죠? 환경공해, 공해 문제. 이웃의 공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웃에 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은 이웃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먼지, 열기체, 매연,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는 거. 공해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데 뭐 공사장에서 먼지 안 날 수 없고 아래쪽에 살다 보면 애들이 쿵쿵 안 뛸 수 없는 거잖아. 응? 좀 뛰었더니 밑에 집에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보냈어요. 봤더니 뭐예요?
저걸 보냈어. 수갑을 보냈어. 예? 발목 채워놓으래. 식탁 채워놓으래. 그래서 이렇게 식탁 채워놓으래. 이렇게. 그리고 잘 때만 풀으래. 쌈났어. 맨날 싸우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에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안 일으킬 수는 없어. 이것이 적당하다면 이유 거지다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하더라도 수인 참아야 돼. 참아줘야 되는 거고. 적당을 넘어섰어. 참을 넘어선 거야. 이거 수인음이라 불러요. 넘어섰다면 이제 공해 일으킨 거야. 공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한 조치를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적당한 건지 넘어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어. 기준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이 소음은 몇 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안 되고, 응? 아파트 신축장 아파트에 측정해봤더니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 접착 성분이 얼마 이상 떠돌면 안 되고 이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없이 적당하면 참아라. 넘어서면 공해야. 58년도 60년대는요. 이 한 조만 갖고도 문제가 없었어. 공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공해가 없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요. 이 막연한 이 지문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구체적인 기준을 자꾸 오히려 물에 관한 상징관계 15개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이걸 다 보완해 놔야 돼. 소음은 얼마 이상 발생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얼마까지 참아야 되는 거고 이 기준 아무것도 없어. 넘어서면 적당하면 참아라. 넘어서면 공해 일으킨 거다. 그럼 넘어섰다면 이웃 거주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까? 넘어섰어.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한테 고통을 주는데 넘어섰어. 이걸 참기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는 결국은요. 구체적인 판사가 결정할 문제야 이거. 판사가 결정할 문제야. 자, 넘어섰다면 이웃 거주자 보호받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뭐 행사할 거예요?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야. 중단하라, 중지하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무엇을? 뭐 해달라? 물권적 청권. 이거 행사해서 보호받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피해가 났다면 공해로 피해가 났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공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런 공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가 났어. 이거 입증을 해야지 손해 받는 거잖아. 근데 공해 문제는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비전문가가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해요?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 공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개연성만 인정되면 족하다. 즉, 이 얘기는요.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최근에 화성 매항리라는 데가 있어. 화성 매항리. 거기가 미군 군 사격장이 있어요. 이 미군 폭격기 저기 비행기 사격장. 그러니까 맨날 그 앞에다가 그 훈련하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날르겠어요. 전투기 비행기가. 그 매항리 그 주민들이 소송을 냈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내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많으신데 노인네들이 가는기 먹은 분들이 많아요. 가는기가 많아. 이렇게. 이 비행기 소리를 내가 수십 년 들었더니 기가 먹었다. 배상해달라. 국가상대 소송을 냈어요. 옛날 같으면요. 비행기 소리랑 당시 기 먹은 거 입증하시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입증하시오. 입증이 어려운 거야. 심증은 있지만. 요즘은 이런 소리 들어가면요. 입증하라 하지 않아요. 개연성 인정은 독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어가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원고가 원래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책임이 없어.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그때 전문가가 우러 나와서 막 소음 측정해봤더니 몇 데시벨 이상이 나와 막 계속. 그럼 이런 소음에 오랫동안 이 기가 노출되면 고막이 나갈 수도 있고 가능히 먹을 수 있냐? 얼마인지 있다. 그럼 물어줘 다. 그 요즘은 손해배상 받기 쉬워요. 전문가들이 다 저기 내가 입만 담으면 돼. 그래서 매항리 그 노인분들 손해배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80분 정도 되는 분이 받았어. 그 연세에 따라서 90 먹은 노인네, 60 먹은 노인네 다를 수 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았으니까. 그 보상이 꽤 나왔는데 그 보상금의 절반 이상 누가 가져갔다? 변호사가 가져갔다. 놀라운 사실. 이 젊은 변호사가 와서 노인분들 이거
이거 받아야 된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돈 안 내셔도 돼. 여기 도장만 찍으셔. 여기다가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 뭐야? 승소하면 보상금의 절반은 변호사비로 부담한다. 그거였거든. 노인들 뭐 익락이냐 돈 준다니까 찍지 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몇천 이상 나왔을 거예요. 5억 8천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많이 나왔는데 절반을 변호사 가져갔어. 그때 난리 났어. 왜 네가 별반 가져가니? 계약서에 뭘 써 있어, 거기. 민사사건에 있어서 승소,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 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 103조 위반. 그래서 절반에서 다 가져갔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건데 몇 가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얘기는 재밌게 들었고 이제. 자, 원래 상린관계는 인접성이 있어야지 적용받는 거야. 인접한 부동산에 적용받는 게 상린관계야. 그런데 생활방해 공해 문제만은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에서도 생활방해 공해 문제 벌일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 집으로부터 1km 떨어진 연탄 공장이 있는데 범죄 편수품을 보면 뽀얗게 탄가루가 막 날아와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 공해 문제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잖아. 1km 떨어져도 되잖아. 그래서 원래 상강에 인접한 부동산에 적용받는 건데 생활방해 문제만은 인접성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제법 판례가 많아요. 어떤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침해가 아닌 이 정신적인 침해. 이 정신적인 침해도 생활방해 공해 문제를 본다는 거야. 이것도 배상 문제가 벌어져요. 자, 우리 동네인데 편한 동네에 뒷동산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거야. 공동묘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물질적으로는요. 밤에 으시시하잖아. 보다 보면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맨날 아이고가 들어오거든.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 보면 하얀 소복이 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동네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거 뒷동산에 이거 보상 문제 걸려요. 이게 무슨 물질적 피해가 있어? 정신 침해도 문제 되는 거야. 대규모 납골당이 공동묘지에 조성된다. 이것도 공해 문제로 봐요. 정전 침해도. 세 번째가 중요해. 217에서 말하는 생활방해 뭐로 침해를 받았을 때 이 공기 중에 방산되는 곳으로 피해받았을 때 바로 생활방해 문제야. 이게. 거기 한번 나열된 거 보세요. 매연, 열기체, 음양,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액체. 거기 있네, 액체. 액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 폐수가 그래 액체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폐수, 액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방산되는 거.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으로 피해받을 때, 고체라든가, 액체, 이런 걸 피해받을 때는, 여기서 액체는 지표물로 흐르는 액체. 이런 걸 피해받을 때는 217조가 아니야. 이 법정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피해받을 때는 213조, 214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시험에 나와서 한번 그 전에, 한 10년 된 얘기지만, 우리 집 이웃 인근에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 발파 작업을 할 때마다 막 돌멩이가 막 떨어져, 막 우리 집 날라와서 마당에 떨어지고 막 집한테 불안해서 나가지는 거다. 돌 맞을까봐. 당연히 쫓아갔어. 니들이 발파할 때마다 돌멩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발파 작업을 중단하라, 중지하라.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 소유권에 기한 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어 청구권이지 그게 생활방해가 아니야. 영집 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콸콸콸 흘려갖고 우리 땅에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 당장 쫓아가서 그 물질을 그를 방류하는 공장에 쫓아가서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입의 생활방해가 아니야. 소유권에 기한 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결과청구권이야. 고체나 액체를 피해받을 때는 소유권의 모형 청구가 가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피해받을 때만 이 생활방해 문제야. 역설적이게도. 그렇게만 가시면 돼. 됐어요. 손대 왜 이렇게 좀 더 했느냐. 나오면 5쯤이 나오는데 5쯤이 나올 게 없잖아 지금 여기에. 이 교과서 내용만 갖고는. 어떻게 5쯤 만들어 보려고 한 거야. 인접성 요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침해도 공해다. 입에서 말하는 이 공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갖고 침해할 때지. 눈에 보이는 고체 액체로 침해할 때는 소유권 물건 청구권 213조 214 적용받는 것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돼.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통행권 얘기 한번 볼까요?
통행권이야, 뭐,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민법은 재밌는 과목이에요. 근데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지. 시험을 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야,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상식적인 좀 오늘 교양 시간이야. 오늘 교양 시간이야. 좀 배워봅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거야. 근데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 가지니까 학원 앞에 오면 한번 숨을 쉬고 들어와. 숨을 쉬고 들어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냥 시험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통행권 문제. 주의토지. 주의토지 통행권. 별표 3개를 쳤어요. 자, 통행권 문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기본이 했지만. 우리 교재 피세요. 304쪽에 있네요. 304쪽. 일단 통행권은 219조, 220조 법조문이 있는데 통행권에 관한 법조문은 이거는 상형 규정이지만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정이 아니다. 우리가 상인강행하는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주로 임의 규정이 많아.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라 가라. 의사가 있다면 의사대로 가라. 이게 참 많아. 그런데 통행권 문제는 의사로 배제할 수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법조문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적인 도로죠.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는 남의 토지로 길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길 내는 걸 통행권이라 불러요. 이때 남의 토지 길을 내는 이 갑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불러요? 통행권자 이렇게 부르고 을을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용어 쓰는 것도 한번 써봐야 돼요. 갑자기 시험장 가서 통행권자가 통행의 소유자라고 갑을 얘기하는 거지 을을 얘기하는 이것도 헷갈려. 그런데 길이 없어 남한테 길 낼 수 있는 게 강행 규정이야. 그렇지만 길이 없다 길 못 내는 애가 있죠? 길 누가 못 내요? 갑토지의 불법 점유자들은 길이 없어 남한테 길 낼 권리가 없어요. 또 갑토지의 명의신탁자들은 길 낼 권리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판례가 이 명의신탁을 거의 범죄로 취급해. 그게 형사문제까지 걸리잖아. 하여튼 민법 배울 때 명의신탁만 나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잘 모르면 다 그거 올리면 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범죄 행위자들한테 뭘 인정하겠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들 통행권이 없어. 하지만 통행권자는 갑토지의 소유자만이 남의 땅 길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 아닌 갑토지의 지상권자, 토지의 지상권자. 때에 따라서는 물권자가 아닌 토지 임차인이 20년간 토지를 임대했어, 이런 사람들이. 근데 길이 없네? 이런 사람들도 남의 토지 길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왜? 상린관계는 소유자와 소유자만 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다면 용의권자들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권자, 임차인도 적용받기 때문에 얘들도 길 낼 수 있다. 길 낼 수 있고 첫째. 두 번째는 만약에 저 토지가 기존에 통로가 있다면 통로가 있는 땅이야. 길이 없는 땅이 아니야. 길이 있어. 이런 나는 길이 있어.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남의 토지로 길 낼 수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자, 보세요. 기존에 통로가 있지만 통로로서의 효용, 기능. 효용을 다하지 못할 때. 이때는 길 있다,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어. 지게는 지고 나갈 수 있어. 이게 과수원인데. 그런데 차가 못 들어와. 현대사회도 차가 못 들어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농기계가 못 들어와. 사람만 걸어 다니는 길이야. 그럼 길이 있더라도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때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길이 있더라도. 하지만 두 번째, 여기로 돌로 나가면 자동차 몰고 나가면 300m를 나가야 돼. 300m. 남에다 길 내면 딱 5m만 나가면 돼요. 10m만 나가면 돼. 그러면 저리 다니는 것보다 남에다 길 내는 것이 저리 다니는 게 불편하고
이게 길내는 게 더 편리해요. 더 편리하다는 유망학구는 길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길을 낼 때, 길 내는 거예요. 길 낼 때 길은 낼 수 있어. 강행정이기 때문에. 얘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돼. 가운데다 길 딱 냈어.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가운데 딱 냈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남의 땅 필지 잘라버렸어. 안 돼.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 방법은 선택해라. 선택하는데 다만 길을 낼 때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이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통행해야 되는데 이 담장이 쌓여져 있어 갖고요. 이 담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차가 못 들어와. 담장 때려볼 수 있어. 이 과선인데 사과나무 세 그루를 자르지 않고서는 통행이 안 돼. 자를 수 있어.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도로도 포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돌계단도 축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러면 넓이, 폭. 남에다 길릴 때 넓이는 얼마를 내라? 넓이. 2m 도로를 낼 것이냐? 3m 도로를 낼 것이냐? 5m짜리를 낼 것이냐? 넓이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넓이는. 1번 건축법 규정을 이런 규정을 적용하여 넓이를 결정한다. 맞틀려요? 큰일 나는 거야. 건축법에서는 뭐 6,600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대지는 몇 미터 도를 접하라. 그런 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이용에 뭐한 범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로를 결정하라. 여기 잘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장래 이용상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필요한 범위에서만 결정해라. 또 길 냈어. 길 내고 포장했어. 막 써요. 쓰지만. 그렇지만 길이 없어 남의 땅 길을 쓸 수 있지만 길을 낼 수 있지만 점유는 수반하는 거다. 수반치 않는 거다. 수반치 않는 거야. 통행에 필요할 때만 가끔 쓰는 것이지 남의 땅 길이 없어 길 내고 360을 깔고 앉을 권리는 없다. 또 길이 없어 길을 냈어. 길을 냈지만 이 길이 남의 땅에 낸 길이 고정된 개념이다.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고정 개념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도 있다. 옮길 수도 있다.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째 별 얘기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 판례가 통행권과 길이 없어. 통행권과 이 주거 생활에 안녕이랄까? 안정? 주거 생활 보호랄까? 보호? 이것이 충돌한다면 길 문제와 주거 생활 보호가 서로 충돌한다면 판례는 무엇을 우선시한다? 주거 보호를 우선시한다. 제가 어디 얘기했죠, 이거요? 아파트 정문, 후문. 정문, 후문. 자, 보세요. 큰 아파트들은요, 대단지 아파트들은 정문, 후문까지 아스팔트 길 깔아놨어. 중앙에 이것도 걸어놨어, 이것도. 중앙선도 걸어놨어, 중앙선도. 동네 뒷동네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머니까 꼭 정문에서 후문으로 나가는 거야, 자동차를 몰고. 너무 많이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도 많이 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 정문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보고 회의 열어갖고요. 야, 동그란 딱지 붙여. 차에다가. 동그란 딱지 붙인 애들은 통과시키지만, 동그란 딱지 안 붙은 사람은 돌아가시오. 길을 막아버렸어. 물론 떼어보면 도로용지가 돼 있어, 그게. 도로용지이자 동시에 아파트 대지권이야, 그게. 길을 막아버렸어, 어느 날. 돌아가시오. 이 아파트 주민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쌈 났어요. 돌아가야 돼요? 통과할 수 있어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파트 정문 허물을 도로를 쓸 때 이것이 또 동시에 사유지이자 동시에 대지권이야. 사유지도 도로용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목이? 있어요. 하천부지는 다 국유로 해야 돼, 하천부지는. 도로용지는 얼마든지 사유지가 있는 거야. 이게 지목이 도로용지지만 동시에 사유지야. 그때는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저생활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마리케이트 쳐놓고 돌아가시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선이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유상통행,
무상통행. 그렇지만 유상통행이냐. 협의해서 결정하라. 그렇죠. 남의 땅 공짜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유상통행인데. 그런데 무상통행. 다음 같은 경우는 무상통행의 예외가 있다. 사용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무상통행의 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을 길로 써. 막 길로 쓰고 있어 지금. 상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내 땅이지만 이것이 공용에 제공되는 통로일 때는 이게 우연찮게 내 토지가 5평이 3평이 국도에 들어가서 국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 국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측량이 잘못됐는지 다시 측량해 봤더니 내 토지 일부가 우리 국도 36번 국도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통행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바리케이드 쳐버렸어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통행 내시오. 100원씩 내시오. 아니면 관공서 내든가. 자, 낸대 안 낸대요. 비록 도로지만 그것이 공유적 도로일 때는 무상이에요. 판례가. 낼 필요 없어. 국가에서 그 지자체에서 수용해 주거나 뭐 이렇게 협의 보상해 주기 전까지는 내 땅이 통로로 이용되더라도 공용에 제공되는 이런 도로일 때는 무상통행이에요. 받을 수 없다는 이게 대형 판례예요. 공유에 제공할 때는 무상이다. 또 어떤 경우 있죠? 원래는 한 필지였으나 기억나시죠? 한 필지였으나 일부가 분할되고 일부가 양도되어서 통로가 없어진 땅은 분할시킨 토지로 분할지상으로 통을 낼 수 있고 분할지상으로 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유상통행, 무상통행 분할지상으로 도로를 낼 수 있고 통로를 낼 수 있고 더군다나 이때는 무상통행이다. 하지만 무상통행은 누구에 한한다? 분할 당시의 당사자, 분할 당시의 취득자에 한해서만 무상통행이지. 이 분할된 토지가 다시 전매가 됐어, 전매. 이 전매가 되어서 이게 양수인이 승계인이 나타나면 얘는 돈 쓸 수 있더라도 얘는 뭐로 돌아가라?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상통행은 일부 분할 당시의 당사자, 일부 분할 당시의 취득자만 무상통행이지. 전매가 돼서 양수인이, 승계인이 전매 나타나면 얘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보시든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도 반드시 여기를 맞춰요. 상린관계를 맞춰야 돼. 그래서 시간 투자한 거야. 취득시효는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워낙 어려운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 더 이상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저는 부동산 취득시효보다 상린관계와 출제비율이 훨씬 빈도가 높다 봐요. 요즘 어려운 데 묻는 게 요즘 처음이 아니야. 자, 좀 쉬었다가 취득시효에서 몇 가지 판례들 보충하고 몇 가지 정리할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